세계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년간 부동의 1위를 지켜온 TSMC가 점점 휘청이고 있으니까요. 삼성의 수백억 대의 투자가 첫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TSMC가 믿었던 엔비디아의 배신. 한평생 엔비디아를 독점해온 TSMC사는 엔비디아와 삼성의 협력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산만 가능한 TSMC사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니까요. IT 업계는 술렁였고 삼성이 성공해낸 신기술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삼성이 과연 어떻게 엔비디아와 IT 업계를 사로잡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엔비디아 반도체 설계팀에 소속된 마이클 올드만이라고 합니다. 최근 제가 있는 실리콘밸리에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죠. 바로 삼성의 신기술입니다. 그동안 삼성이 팹리스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산업도 투자를 한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성과를 낼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저는 삼성을 얕잡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의 기술 발표가 뜨자마자 저희 상부에서는 급하게 삼성과의 미팅을 주선했습니다. GAA와 인공지능 등 이 기술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2002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전자공학 석사를 받고 바로 엔비디아에 입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래픽카드 전문 회사였던 엔비디아가 이렇게 인공지능의 중심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15년간 여기서 일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역동적인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죠. 특히 파운드리 업계의 판도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TSMC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우리 엔비디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팹리스 회사들이 TSMC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삼성도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TSMC의 아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2018년경부터 뭔가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어차피 TSMC 기술력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2020년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GAA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GAA는 기존 핀팩 기술을 대체할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였는데 업계에서는 구현하기 극도로 어려운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희 엔비디아 내부에서도 GAA에 대한 논의가 많았어요. 차세대 인공지능 칩에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었지만 언제 상용화될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TSMC도 GAA 개발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든 거예요. 삼성이 3나노미터 GAA 공정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켰다는 발표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술 중 하나를 삼성이 먼저 해냈다니 말이죠.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여유롭던 동료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우리 팀 매니저인 데이비드 파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TSMC와 파트너십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거든요. 마이클, 이번 삼성 발표를 어떻게 보나? 데이비드 파크가 제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발표와 실제 양산은 다른 문제니까요. 하지만 삼성이 허풍을 떠는 회사는 아니잖아.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말이야. 데이비드 파크의 말이 맞았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회사였고 기술력만큼은 확실히 검증된 곳이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자사의 GAA 기술을 공개 시연한다는 것이었어요.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실제 성능을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우리 회사에도 초청장이 왔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가 직접 저를 포함한 핵심 엔지니어들에게 참석하라고 지시했어요. 직접 보고 판단해라. 만약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면 우리도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때만 해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삼성이라고 해도 10년 넘게 축적된 TSMC의 노하우를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정말 어떤 기술을 선보일지 말이죠. 시연회 전날 밤, 저는 삼성 관련 자료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한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진들을 영입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삼성의 연구개발 조직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로 축적한 노하우와 최신 파운드리 기술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들이 보였어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간 동료들도 모두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만약 삼성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면 우리 회사의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데이비드 파크가 말했습니다. 사실 TSMC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게 늘 우려였어. 만약 삼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 하지만 위험 부담도 있지 않을까요?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파트너와 일하는 것은요. 그래. 하지만 독점은 언제나 문제가 될 수 있어. 경쟁업체가 있어야 더 좋은 조건으로 협력할 수 있거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해외 업계 관계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애플, 퀄컴, 브로드컴에서 온 사람들도 보였어요. 모두들 삼성 기술에 대한 궁금증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지만 여전히 인상적이었어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관심이 느껴졌죠.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규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거대한 연구단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각 건물마다 최첨단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특히 새로 지은 파운드리 연구센터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박성철 총괄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으로 눈빛에서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올드만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것을 보여드릴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GAA 기술에 대해 많이 들었거든요. 박성철 총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으신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일 거예요. 저희가 지난 5년간 모든 걸 쏟아부었거든요.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박성철 총괄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많은 의구심이 있었어요. TSMC의 아성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되셨나요? 기술적 접근법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TSMC는 기존 공정의 연장선에서 생각하는데 저희는 아예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거든요. 회의실에는 제니퍼 김 팀장을 비롯해 핵심 연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니퍼 김 팀장은 30대 후반의 여성 과학자로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독일 인피니언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었어요. 올드만 박사님, 반갑습니다. 박사님의 논문들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특히 인공지능 칩 설계에 관한 연구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찬입니다. 오늘은 김 팀장님의 혁신적인 GAA 기술에 대해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니퍼 김 팀장이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핀팩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크기가 작아질수록 제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었어요. 화면에는 핀팩 트랜지스터의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3차원으로 솟아오른 핀 모양의 채널 구조였죠. 3나노미터까지 미세화하면 누설 전류가 급격히 증가해요. 전력 효율이 떨어지고 발열도 심해지죠. 그때 제니퍼 김 팀장이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는 핀펫을 완전히 대체하는 GAA 구조를 개발했어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즉 채널을 사방에서 둘러싸는 방식이죠. 새로운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나노시트라고 불리는 얇은 채널을 게이트가
완전히 감싸고 있는 구조였어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류 제어가 완벽해져요. 누설 전류를 90%까지 줄일 수 있거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제조 공정이 엄청나게 복잡할 텐데요. 제니퍼 김 팀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게 저희만의 비밀입니다. 기존 공정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거든요.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나노시트 형성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었습니다. 핵심은 선택적 에칭 기술이에요. 서로 다른 물질을 번갈아 쌓은 후 특정 층만 제거하는 방식이죠. 정밀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원자 단위까지 제어할 수 있어요. 나노시트 두께를 5.1나노미터까지 조절 가능하죠. 그때 박성철 총괄이 더욱 놀라운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성능 향상 폭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기존 핀펫 대비 처리 속도 40% 향상, 전력 효율 50% 개선이라는 놀라운 수치였어요. 정말 이런 성능이 나오는 건가요? 직접 측정한 결과예요. 독립검증기관에서도 확인했고요. 제니퍼 김 팀장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GAA의 장점은 단순히 성능 향상만이 아니에요. 설계 자유도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나노시트 개수를 조절하면 성능과 전력 소모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요. 고성능이 필요한 부분은 시트를 많이, 저전력이 중요한 부분은 적게 배치하는 거죠. 이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의 칩 안에서도 용도에 따라 최적화할 수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드디어 실제 시제품을 볼 때가 왔습니다. 박성철 총괄이 작은 웨이퍼를 꺼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실리콘 웨이퍼 같았지만 그 위에는 수십억 개의 GAA 트랜지스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3나노미터 GAA 칩인가요? 네. 실제로 작동하는 테스트 칩이에요. 측정실로 이동했습니다. 정밀한 프로브 장비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제니퍼 김 팀장이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본 전기적 특성부터 확인해 볼게요. 웨이퍼에 미세한 탐침을 접촉시키자 모니터에 곡선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온오프 특성, 임계 전압, 누설 전류 등 모든 파라미터들이 이론적 예측값과 거의 일치했어요. 누설 전류가 정말 이렇게 낮은 건가요? 네. 기존 핀펫 대비 90% 감소했어요. 다음은 속도 테스트였습니다. 같은 크기의 TSMC 3나노미터 칩과 비교 측정을 진행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삼성 GAA 칩이 모든 항목에서 앞섰거든요. 특히 복잡한 연산에서는 40% 이상 빨랐어요. 이 정도면 차세대 인공지능 칩의 최적이겠네요. 박성철 총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위해 개발한 기술이에요. 마지막으로 전력 효율 테스트였습니다. 같은 작업을 수행할 때 소모되는 전력을 비교했는데 삼성 칩이 절반 수준이었어요. 배터리 수명이 2배로 늘어난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전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나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던 GAA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준 거였어요. 팀장님, 이 기술을 언제부터 완성할 수 있나요? 제니퍼 김 팀장이 답했습니다. 이미 파일럿 라인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박성철 총괄이 덧붙였습니다. 올드만 박사님 회사와 협력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TSMC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절호의 기회였어요. 엔비디아와 주요 팹리스 업체들의 탈 TSMC 움직임이 알려진 지 한 달 후,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학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석학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올해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오직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의 GAA 기술 말이죠. 하지만 정작 학회 초반 분위기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일본에서 온 전문가들은 삼성의 발표를 과대포장된 마케팅이라고 폄하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온 클라우스 밀러 박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의 반응이 전형적이었습니다. 올드만 박사, 삼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반도체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잖습니까? 분명히 어디선가 타협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요? 양산성이겠죠. 실험실에서는 뭐든 가능하지만 실제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만드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일본 도쿄대학에서 온 다나카 교수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연구해도 완성하지 못한 GAA를 삼성이 몇 년 만에 해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분명 과장이 있을 겁니다. 네덜란드 이메크에서 온 연구원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마케팅용 데모와 실제 대량 생산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수율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직접 체험해봤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정말 혁신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독립검증기관인 테크인사이츠에서 삼성 GAA 칩의 성능 분석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테크인사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반도체 분석 기관이었습니다. 모든 제조업체들이 이들의 평가를 기다렸죠. 발표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 GAA 칩이 동급 TSMC 제품 대비 모든 성능 지표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인 거예요. 세부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연산 속도 42% 향상, 전력 효율 53% 개선, 공설 전류 91% 감소. 모든 항목에서 기존 예측을 뛰어넘는 성과였어요. 테크인사이츠 대표가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반도체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혁신적인 기술은 처음 봅니다. 파운드리 업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학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회의적이던 사람들이 삼성 부스로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가서 공개 데모를 직접 봤습니다. 삼성 연구진이 무대에 올라서 실시간 성능 비교를 진행했어요. 지금부터 같은 인공지능 작업을 TSMC 칩과 저희 GAA 칩으로 동시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이미지 인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두 칩의 성능이 비슷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보시다시피 저희 GAA 칩이 같은 작업을 40%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력 소모는 오히려 절반 수준이고요. 관중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이게 가능한 일이야? 한 일본 연구자가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발열은 어떤가요? 성능이 높으면 당연히 열이 많이 날 텐데요. 삼성연구원이 열화상 카메라로 두 칩을 비교해서 보여줬어요. 놀랍게도 삼성 칩의 온도가 더 낮았습니다. GAA 구조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효율적인 열 분산이에요.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발열이 적죠. 저도 직접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브랜드를 숨기고 여러 칩들의 성능을 비교 측정한 거예요. 삼성 GAA 칩을 선택한 비율이 95%였습니다. 왜 이 칩을 선택하셨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수해요. 속도도 빠르고 전력도 적게 먹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에요. 복잡한 연산에서도 오차가 거의 없네요. 정말 신뢰할 만합니다. 이 정도면 차세대 인공지능 칩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삼성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학회 둘째 날에는 더욱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주권 프로젝트의 파운드리 파트너로 삼성을 선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유럽연합 디지털 정책 담당자가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삼성의 GAA 기술이 그 해답이라고 판단했어요. 기존 TSMC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삼성은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고 유럽 현지 생산도 고려하고 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가능한 업체죠. 중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공식적으로 삼성과의 협력을 발표한 거예요. 바이두 인공지능 연구소장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칩에는 GAA 기술이 필수예요. 현재로서는 삼성이 유일한 선택지죠.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업부장도 동의했어요. 데이터 센터 효율성을 생각하면 삼성 칩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전력 비용만 연간 수십억 원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일본 업체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소니와 르네사스가 위기의식을 표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니 반도체 사업부 임원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말이 솔직했습니다. 우리도 GAA 개발을 시도해봤지만 삼성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협력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르네사스 연구개발 담당자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자동차용 칩에서도 GAA가 필요한데 독자 개발보다는 삼성과 손잡는 게 현실적일 것 같아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신흥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이 앞다편 삼성 파운드리 공장 유치에 나선 거예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이 직접 학회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최신 반도체 기술이 필요합니다. 삼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 추진하겠어요. 베트남 정부 관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남아시아 반도체 허브가 되기 위해 삼성 투자를 유치하고 있어요. 최대한 좋은 조건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회 마지막 날 업계 전문가들 간의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회의적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클라우스 밀러 박사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올드만 박사 말이 맞았네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우리도 삼성과 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겠어요. 일본 다나카 교수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연구원은 더욱 솔직했어요. 이제 우리도 삼성 기술을 배워야 할 시대가 온 것 같네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학회가 끝나고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며칠 만에 업계 전체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회의론에서 감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협력 의지까지. 샌프란시스코 학회에서 돌아온 지 2주 후,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삼성 기술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특히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움직임이 가장 주목할 만했습니다. 클라우스 밀러 박사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어요. 올드만 박사 삼성 GAA 기술에 대한 독립검증을 부탁받았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말이죠. 베를린에서 만난 클라우스 밀러의 표정은 정말 진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학회에서 본 데이터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검증을 하셨나요? 삼성에서 샘플을 받아서 석 달간 철저히 분석했어요. 전자현미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측정 장비를 동원했죠. 클라우스 밀러가 검증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삼성이 발표한 모든 수치가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발표치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장기 안정성 테스트에서 놀랐어요. 1000시간 연속 작동시켜도 성능 저하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럼 양산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것도 확인했어요. 삼성 평택 공장을 직접 방문해봤는데 이미 파일럿 라인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었어요. 이는 정말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독립기관의 검증을 통해 삼성 기술의 신뢰성이 완전히 입증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의 결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클라우스 밀러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디지털 주권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로 삼성을 선정했어요. 향후 10년간 5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유럽연합이 미국 대신 한국 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한다는 의미였거든요.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이메크, 벨기에 인터 유니버시티, 프랑스 세아 등 주요 연구기관들이 모두 삼성과의 협력을 타진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바이두와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화웨이까지 삼성 파운드리 도입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화웨이 연구개발 총관리 민과의 화상회의에서 들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제재로 TSMC 접근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삼성은 정말 구원투수예요. 기술적으로도 만족스러우신가요? 오히려 더 좋아요. GAA 기술 덕분에 우리 키린 프로세서 성능이 30%나 향상됐어요. 일본 상황도 흥미로웠습니다. 소니와 르네사스가 경쟁적으로 삼성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도쿄에서 만난 소니 반도체 사업부 야마다 부장의 말이 솔직했습니다. 우리도 독자 기술 개발을 시도해봤지만 삼성 수준에 도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소니도 삼성 파운드리 이용을 고려하고 있나요? 이미 차세대 이미지 센서 개발을 위해 협의를 시작했어요. GAA 기술이 적용되면 화질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거예요. 르네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에서 GAA 기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거든요. 르네사스 기술 담당 다나카 이사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전기차 시대에는 더 높은 성능과 효율이 필요해요. 삼성 GAA가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신흥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도, 베트남, 브라질이 앞다퉈 삼성 파운드리 공장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인도 뉴델리에서 만난 전자정보기술부 아굽타 차관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도의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는 최고 기술 파트너가 필요해요. 삼성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제공하실 계획인가요? 토지 무상 제공은 기본이고 세제 혜택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모든 걸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노이에서 만난 산업통상부 팜 부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동남아시아 반도체 허브가 되는 것이 베트남의 꿈이에요. 삼성과 함께라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부 실바 장관과의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남미 최대 경제국으로서 반도체 산업 육성은 국가 과제예요. 삼성의 첨단 기술이 브라질에 온다면 정말 환영할 일이죠. 이런 전 세계적 관심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삼성의 GAA 기술 하나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바꿔놓고 있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각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였습니다. 단순히 공장 유치를 넘어서 장기적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만난 경제개발청탄 국장의 말이 대표적이었어요. 우리는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연구개발까지 포함한 종합적 협력을 원해요. 삼성과 함께 아시아 반도체 허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 반도체 포럼에 참석했을 때도 이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발표의 중심이 삼성 GAA 기술이었거든요. 대만 산업기술연구원 왕 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시아 반도체 업계도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삼성의 기술 혁신이 그 촉매 역할을 하고 있죠. 홍콩 응용과학기술연구원 리 원장도 동의했습니다. GAA 시대에는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경쟁이 어려워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포럼 마지막 날 정말 상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아시아 각국 반도체 협회가 공동으로 GAA 기술 표준화 추진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이 있었어요. 아시아 반도체 협회 연맹 김 회장이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가 세계 반도체 기술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삼성이 그 선두에서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아시아 각국이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기술 표준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였거든요. 포럼이 끝나고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향하면서 지난 몇 주간을 돌아봤습니다. 삼성의 기술 혁신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광범위하게 세계에 영향을 미칠 줄은 정말 예상 못했어요. 특히 각국 정부와 연구기관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기술이라고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장기적 파트너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정말 역사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어. 한국이 세계 반도체 판도를 바꾸고 있어.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큰 변화들이 있을 거네. 그럴 것 같아. 이제 시작에 불과할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더 큰 변화의 전조에 불과했거든요. TSMC와 삼성의 기술협력 협약이 체결된 지 2달 후,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GAA 혁신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반도체 연수붐 현상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만난 박사과정 학생 제이슨 리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연구실 동료들이 모두 한국 대학과의 교환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어요. 특히 카이스트와 서울대가 인기죠. 왜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삼성 GAA 기술을 보면서 한국이 정말 혁신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여기서 배우는 것보다 한국에 가서 직접 배우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버클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자공학과에서 만난 연구원 사라 데이비스가 들려준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저희 연구실에 한국에서 온 박사 후 연구원이 있는데 정말 뛰어난 접근법을 보여줘요. 특히 시스템 통합 관점이 저희와는 완전히 달라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요? 미국은 개별 소자의 성능 극대화에 집중하는데 한국은 전체 시스템의 최적화를 중시하더라고요. 삼성 GAA도 그런 철학으로 개발된 것 같아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국제 반도체 기술 로드맵 컨퍼런스에서 일어났습니다. 매년 하와이에서 열리는 이 학회에 올해 처음으로 한국 세션이 별도로 마련된 거였어요. 그것도 가장 큰 강당에서 말이죠. 학회 첫날 제니퍼 김 팀장의 기조 연설이 있었는데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포스트 실리콘 시대의 반도체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40분간 발표했는데 청중들이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무어의 법칙이 물리적 한계에 도달한 후에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니퍼 김 팀장의 첫마디가 학회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화면에는 삼성이 개발 중인 차세대 기술들이 나타났습니다. 2나노미터 공정, 3차원 적층 구조, 양자 컴퓨팅용 특수 칩까지. 정말 미래지향적인 기술들이었어요. 이 모든 기술의 핵심은 GAA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죠.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폭주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일본 연구진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온 클라우스 밀러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한국이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제니퍼 김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끈기와 시스템 사고라고 생각해요. 7년간 포기하지 않고 연구했고 개별 기술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고민했거든요. 일본 도쿄대학에서 온 다나카 교수도 질문했어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 분야에서 더 긴밀히 협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서로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회 이틀째에는 더욱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차세대 기술연구원 안준호 연구원의 발표였어요. 그의 개인적 스토리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삼성 반도체 창립 멤버였어요. 1983년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죠. 안준호 연구원이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학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안준호 연구원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그 꿈이 40년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해요. 아버지 세대가 뿌린 씨앗이 마침내 열매를 맺은 거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서양인들도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학회 마지막 날에는 한국식 반도체 설계 방법론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삼성의 GAA 설계 철학을 직접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뉴욕에서 온 반도체 엔지니어 마크 존슨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처음 봐요. 개별 소자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정말 혁신적이에요. 파리에서 온 연구자 소피 마르탱도 감탄했어요. 유럽에서는 이론적 완성도에 집중하는데 한국은 실용적 최적화를 중시하더라고요.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워크숍 후에는 참가자들이 한국식 설계 방법론을 적용해 본 결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설계한 것들이었는데 정말 수준급이었어요. 전시회를 둘러보던 한 미국 엔지니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드만 박사,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온 것 같아요. 한국이 반도체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효율성이에요. 복잡한 이론보다는 실제 동작하는 최적 설계에 집중하는 접근법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더욱 놀라운 소식은 전 세계 반도체 교육기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미 30개국 이상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한국식 GAA 설계 커리큘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전자공학과 교수 데이비드 윌슨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 삼성 GAA 설계 방법론을 정식 과목으로 개설할 예정이에요. 기존 교육과정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에요. 이론보다는 실제 동작하는 시스템 설계에 중점을 둘 거예요. 학생들도 더 실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전자공학과 주임 교수 장피에르 뒤랑과의 통화에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요즘 학생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바로 한국 반도체 기술이에요. 취업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이 단순히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 전 세계 교육과 연구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였어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반도체 교육 포럼에서도 이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 각국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장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 전자공학과 리 교수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아 반도체 교육도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 중심 접근법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어요. 타이완 대학 첸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기업 취업을 위해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포럼 마지막에 정말 상징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반도체 교육협의회 의장이 선언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아시아가 세계 반도체 교육을 선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이 있어요. 학회가 끝나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 세계 교육과 연구에 영향을 미칠 줄은 정말 예상 못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안준호 연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꿈이 아들 세대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성과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다는 건 말이죠. 국제 반도체 기술 로드맵 컨퍼런스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마지막으로 삼성 평택 캠퍼스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 방문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삼성에서 차세대 미래 기술들을 공개하고 전 세계 30개국 반도체 업체들과의 협력 현황을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각국에서 온 반도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 언론인들로 북적거렸어요.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 캠퍼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신규 연구단지가 조성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각국 국기들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글로벌 기업다운 위용이었죠. 박성철 총괄이 직접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올드만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술들을 공개하시는 건가요?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계 반도체 기술 표준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왔어요. 전시관에 들어서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차세대 2나노미터 공정 기술이었어요. 현재 3나노미터보다 훨씬 더 미세한 공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2나노미터 수준인가요? 제니퍼 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네. 전자빔 리소그래피와 원자층 증착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공정이에요. 실제 웨이퍼를 전자현미경으로 보여주었는데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원자 몇 개 수준의 정밀도로 패터닝이 되어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3차원 적층 구조 기술이었습니다. 기존의 평면적 설계가 아니라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어요. 몇 층까지 쌓을 수 있나요? 현재는 128층까지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더 높게도 할 수 있지만 실용성을 고려해서 이 정도로 설정했어요. 3차원 모델을 보니 정말 초고층 건물 같았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100배 이상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세 번째는 양자 컴퓨팅용 특수 칩이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칩이었어요. 이게 정말 양자 칩인가요? 안준호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네. 초전도 소자와 GAA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예요. 실온에서도 양자 현상을 구현할 수 있어요. 실제 시연도 있었어요.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양자 칩으로 풀어보는 데모였는데 기존 컴퓨터로는 몇 시간 걸릴 계산을 몇 초 만에 완료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박성철 총괄의 마지막 발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 반도체 기술 표준을 만들어간다는 선언이었어요. 지난 40년간 우리는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길을 제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화면에는 놀라운 데이터들이 나타났어요. 전 세계 30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삼성 기술 도입을 위한 대기 명단에 등록되어 있다는 통계였습니다. 단순한 기술 공급을 넘어서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박성철 총괄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이어서 협력 현황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규모였어요. 유럽연합과는 500억 유로 규모의 장기 협력 협정, 중국과는 300억 달러의 합작 투자, 일본과는 차세대 자동차 반도체 공동 개발, 인도와는 현지 생산기지 구축 등 정말 글로벌한 네트워크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해도 100여 개가 넘어요.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과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각국의 열정적 반응이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에서 온 대표단들이 모두 추가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독일 대표단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삼성과의 협력이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고 싶어요. 프랑스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의 디지털 주권을 위해서는 삼성의 첨단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이 단순히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바꿔놓고 있는 거였어요. 오후에는 특별 포럼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질서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미국 반도체 협회 회장이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계도 다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유럽 반도체 연맹 회장도 동의했습니다. 기술 혁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포럼 마지막에 안준호 연구원이 한 발언이었습니다. 40년 전 아버지 세대가 꿈꾸던 반도체 강국의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더 큰 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행사 마지막에 저도 소감을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엔비디아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도체의 역사가 다시 쓰였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40년 전 메모리 변방 국가였던 한국이 이제 세계 반도체 기술을 주도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도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성과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평택을 떠나면서 저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삼성의 혁신적인 GAA 기술 발견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업계의 변화, 그리고 오늘 목격한 새로운 반도체 질서의 탄생까지 정말 역사적인 순간들을 함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데이비드 파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놀라운 하루였어. 한국이 세계를 바꾸는 모습을 직접 봤어.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도 완전히 바뀌겠네. 맞아. 이제 반도체 기술의 중심은 완전히 한국이 되었어. 앞으로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밖으로 내려다본 한국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반도체 웨이퍼 같았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겠죠. 13시간의 비행 끝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반도체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